자, 2023년 개묘년 띠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용띠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용띠가 토끼해를 만났죠. 자, 용이 토끼를 만나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용띠가 토끼를 만나면, 자, 좋은 일도 많지만 조심해야 하는 일도, 자, 만만치 않은데,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먼저 2023년 용띠 전체 총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자,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 모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용띠가 올해 나름대로 실속도 있긴 하지만 이런 해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주로 귀찮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런 곳에서 실속이 있다 이거죠. 자, 금전적인 변화도 보면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생기는 것들이 많죠. 주로 뭐냐면 사례금이라든지 보상금,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나오는 거죠. 또 퇴직금, 직장 그만두고 나오는 거, 아니면 유산이라든지 상속, 이런 재물도 집안에서 큰 일을 겪고 나야지 또 들어오는 재물이니까 이렇게 대가를 톡톡히 치는 재물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어떻게든 이렇게 재물로는 좋은 반면에 건강적인 면은 좀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러니까 병원 출입하는 일이 생긴다는 건데, 자, 그동안 신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위를 제거 수술을 한다든지, 뭐 지병이 있었으면 지병이 악화돼 가지고 입원하는 일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귀중품을 분실한다든지 도난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고요. 직장이라든지 특히 모임, 뭐 이런 데서 대인관계가 있죠. 이런 데서 시비구설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관제수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특히 여성은 올해 애정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것 때문에 건강적인 뭐 병원 출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망신수라고 그러죠. 함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용띠가 토끼해 두 번째인데요. 토끼해 1년 동안 운의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죠. 하락기, 상승기.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상승기와 하락기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운이 하락하는 시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운이 하락하는 시기는, 하락하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으로 언제냐면 4월, 5월, 6월입니다. 4월, 5월, 6월. 이때 운이 하락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용띠가 전체적인 기운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어떤 게 일을 벌리는 거 있죠.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돈 들어가는 일,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개 보면 봄에 좀 일을 많이 좀 벌리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벌리니까 따라서 또 일 벌리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올해 한 해 내내 고생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 당연히 상승하는 힘이 있죠. 상승하는 시기.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입니다. 양력 10월하고 11월입니다. 10월, 11월. 이때는 올해 운 상승기를 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보면 이제 나이별 운세라고 있죠. 나이별 운세. 나이별 용띠가 5개가 있죠. 5개. 같은 용띠더라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4세 경진생 2000년생이죠. 경진년생의 운세를 알아보면, 자, 이 나이는 주로 학생이 많죠. 학생. 자, 물론 직장인도 있긴 하죠. 직장인도 있긴 한데, 먼저 학생운을 보면
진학이나 유학 이런 일들은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상승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운이 될 수 있고요. 또 업무 변동,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업무 변동이라든지 직장 변동도 원하는 곳으로 갈아탄다 그러나요? 가능하다. 자, 그리고 유의할 점은 변동하는 과정에서 구설수 어려움이 있으니까 염두하시고, 그리고 이 24살 경진생이 조심해야 할 달이 있죠. 전체적으로 용띠가 조심해야 할 달이 있고요. 띠별로 조심해야 할 달이 따로 있습니다. 겹칠 수도 있습니다. 겹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할 달은 양력 6월, 이건 중요하니까 6월, 양력입니다. 6월, 7월, 8월. 요 시기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36세 두 번째죠. 36세 88년생. 자, 이걸 보면, 88년 무진생에게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는데, 뭐냐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 자, 특히 양력 4월, 5월, 그리고 양력 12월, 이런 달에는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에 갑작스러운 직장 변동도 나오고요. 직장 변동이 나오더라도 기다렸다 하반기에 옮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4월, 5월 이때는 직장 변동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올해 애정운이 자주 들어오는데, 갑작스런 결혼운도 있다. 갑작스런 결혼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는요, 올해 애정운이 안 좋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8세 76년 병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병진생. 자, 사업자는 올해 직원의 도움이 많은 해입니다. 이 직원의 도움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한마디 조언해드리면, 아랫사람에게 잘하면 밥그릇이 커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일이 시작하는 운이죠. 스타트합니다. 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직장인 중에는 특히 기능기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올해 발전합니다. 그 성과가 좋고요.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자, 이 48세 7년생도 조심할 달이 있습니다. 양력 8월 하고요. 9월입니다. 양력 8월, 9월 이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60세 64년 갑진생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64년 갑진생에게도 한마디 해드리면, 큰 돈 되는 일일수록 천천히 가세요 라는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망칠 수도 있으니까 급할수록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하는 직장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래 하지 말고 대충 내년에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서둘러서 이제 손해보는, 이렇게 특히 이제 돈 들어가는 일, 특히 이제 투자 같은 거 급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면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재물적인 손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64년 갑진생도 조심해야 할 달은 양력으로 2월 하고요. 양력 2월, 3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갑진생이 조심해야 할 달이 좀 많아요. 10월 하고요. 11월. 좀 많죠? 다른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2월, 3월, 10월, 11월. 이렇게 4개 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2세, 52년생이죠. 52년생.
72년생을 보면, 자, 토끼띠해 5인연 임진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짧은 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저 들어오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72년 52년생은 올해 뭐냐면 올해 팔짱 끼고 먹을거리를 찾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돕는 일이 뭐냐면 끝까지 일을 놓지 마라. 52년생 용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은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더 키우는 거다. 스스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조심해야 할 달은 언제냐면요. 양력 4월하고요. 양력 4월, 그리고 양력 5월입니다. 이 두 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용띠 운세, 2023년 토끼띠해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